네, 중학교 1학년 3단원 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거는 기호로 나타낼 때 대문자 F로 나타내던가 아니면 또는 이렇게 소문자 F로 나타내는데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힘과는 다르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앉아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나 공부 많이 해서 힘이 들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물체의 무엇을 변화시키거나 그렇죠. 반드시 모양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양이 변하는 걸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즉 모양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과학에서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는데 운동 상태라는 거는 뭘 보고 운동 상태라고 부르냐면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나 또는 우리가 속력, 빠르기, 속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속력이 변하는 경우에 우리가 물체에서 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물체가 속력의 변화 없이 일정한 속력,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을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무엇이 변하거나 그렇죠.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또는 빠르게 어떤 속력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렇죠. 힘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 텐데 여기 예를 보시면요. 풍선을 눌렀죠. 그럼 찌그러졌겠죠? 철사가 구부러지고 스펀지가 눌렸고 찰흙을 반죽하면은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이 보기를 보고서 이 경우는 모양만 변하는 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달리던 자동차가 멈췄죠. 그러면 달리던 자동차가 멈췄기 때문에 무엇의 변화가 일어났냐면 즉 속력, 즉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 얘는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운동 상태만 바뀌었구나. 볼링공이 굴러갑니다. 볼링공이 굴러간다 그래서 중간에 뭐 깨지거나 그러지 않죠. 뭐만 바뀐다? 그렇죠. 어떤 속력이나 또는 뭐가 변하냐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변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속력이나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는 운동 상태가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경우가 좀 많이 중요한데요. 물체가 이제 모양도 바뀌고 즉 변형도 일어나고 운동 상태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딘가에 부딪혔다 찼다. 근데 무엇이 부딪혔냐면 야구공이나 축구공 이런 것들 있죠. 야구공, 축구공 그 다음에 뭐 농구공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방망이로 치거나 발로 치면 이때 방망이에 맞는 순간에 그렇죠. 모양이 변하는 뭐도 일어나고 그렇죠. 변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망이에 맞는 순간 공이 날아가겠죠. 그럼 뭐도 바뀐다? 그렇죠. 운동 상태가 바뀌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뭐가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힘을 표시할 때 힘의 단위는 무엇을 쓰냐면 들어보셨어요? 뉴턴을 쓰거나 또는 킬로그램 힘을 쓰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킬로그램 중이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킬로그램 중. 킬로그램 중은 뭐하고 똑같은 단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냐면 킬로그램 힘하고 똑같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킬로그램 힘의 단위가 뉴턴보다는 좀 더 큰 단위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계산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1kg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얼마로 가냐면요. 9.8 뉴턴으로 가요. 그러니까 1kg의 힘이 더 큰 단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힘을 측정하는 기구에는 용수철 저울, 안전뱅이 저울,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 쓰면은요. 제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에다 써볼게요. 우리가 체중계라는 게 있어요. 체중이라는 건 몸무게죠. 몸무게라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즉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중계나 용수철 저울이나 안전뱅이 저울은 힘을 측정하는 기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이에요. 점 잘 봐두셔야 돼요. 나중에 작용선이라는 걸 설명할 건데 작용선은 3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표시할 때 학교에서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는 걸 아마 연습을 하실 텐데요. 작용점이라는 거는 힘의 작용점이라는 건 그렇죠. 여기 보시면 화살표 즉 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의 길이 있죠.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낼 것이고 만약에 힘이 더 크게 작용하면 화살표의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방향 보이시죠? 이 방향이 그렇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는 거.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점선을 쭉 그을 건데요.
지금 요 화살표는 이 점선 위에서 작용하고 있죠. 이 점선, 제가 쭉 연결한 이 선 보이십니까? 이런 선, 요런 선을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작용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용선은 3요소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힘의 3요소와 우리가 이제 힘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쌤이 아까 힘의 3요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죠?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힘의 크기가 변하거나 또는 힘의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힘의 작용점이 이게 모두 같으면 힘의 효과는 같은데 이들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힘의 효과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보시면 힘의 크기가 다를 때 패인 정도, 변형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작용점, 즉 힘의 시작점, 이 왼쪽은 위쪽에 힘이 시작하는 점이 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힘의 시작점이 중앙 정도 되죠. 그러면 이 물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냥 앞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운동 상태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지금 힘의 방향이 다를 때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밀었고요. 지금 요거는 왼쪽으로 밀었죠. 아무리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지점을 밀어도 운동 방향이 달라져서 즉 힘의 효과는 달라지겠죠.